돈을 찍어내잖아. 그러면 사실 한 장 휴킹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 돈이 없어지거나 하거나 그런 일 들어본 거 없어? 있는데 나는 지인을 팔아 영상을 만드는 지인팔이 소년이다. 지인 사세요. 지인 사세요. 오늘의 지인은 대기업 퇴사 후 공기업으로 이직하고 대학원까지 다니는 버뮤다 삼각지 친구이다. 그래서 나는 이 친구를 오늘 팔아보려 한다. 대기업을 때려치고 탑티어 공기업인 조폐공사로 이직에 성공한 지인 넘버 2. 과연 이곳에서 자사 생산 제품인 돈을 직원가로 할인받을 수 있을까? 업무를 얼마 정도 했지? 거의 3년 다 돼가지고. 그러면 사기업 3년, 공기업 3년 했잖아. 공기업이 사기업에 비해서 장점과 단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장점인 거는 업무 세분화가 되게 잘 돼 있어. 얘는 어떤 업무를 해야 되고 그런 R&R이라고 하지. 사기업들은 사실 너가 좀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해야 되잖아. 너 할 줄 안다며 해야지.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게 되는 거거든. 근데 공기업은 새로운 업무가 들어오게 되면 누군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해야 되는 거긴 한데 기존에 있던 업무는 누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 만약에 이런 종이를 프린트하는 일이 있잖아. 그러면은 이 프린트는 누가 해야 되고 이 문서의 기획은 누가 해야 되고 섀도우 치고 이런 것들은 누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A, B, C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누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R&R에 대한 싸움은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사기업에서는 부서끼리 항상 그걸로 많이 싸웠던 것 같아. 이거 네가 해야지 너 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사기업에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 일 받아오는 사람이 일 못하는 사람, 일을 푸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 이게 사실은 되게 사기업에서 슬프지만 맞는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맞아. 또 뭐 있을까? 그 대신에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이제 부서 생활을 하게 되잖아. 만약에 이 컵을 만드는 걸 관련해서 이 회사를 들어왔으면 거의 이 컵 관련된 사업만 계속 쭉 하게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성이 쭉쭉쭉쭉 쌓이게 되는데 나보다 먼저 있던 사람들도 계속 같이 가게 되니까 뭘 알려줄 사람들이 많아. 근데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요거를 만드는 사업에 있다가 갑자기 한 2, 3년 일하면은 요 사업으로 넘어가게 돼. 그러면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배워야 되는데 그 전임사가 갑자기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가. 그러면은 같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물어보는데 한계가 있고 내가 아름아름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나 고민이 될 때가 되게 많아. 그래서 명확한 해답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왜 그렇게 했어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면서 일을 해야 돼. 보직 순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스킬을 정확하게 갖기도 조금 힘든 부분이 맞아. 전문성이 좀 크게 쌓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다른 장점이나 단점은 뭐 느낀 거 있어? 다른 장단점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급여라든지 복지 이런 게 결국 일한 대가로 받는 거잖아. 그런 거는 공기업이 절대 대기업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 공기업이 아무리 복지가 좋은 회사를 들어가더라도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운영이 되다 보면은 국정감사를 했을 때 그런 거를 왜 하냐, 왜 우리 혈세로 이런 걸 하냐 이런 식으로 좀 챌린지를 많이 받거든. 복지나 뭐 급여 이런 거는 축소되게 돼 있어 공기업들은. 근데 사기업들은 우리 사업이잖아. 근데 우리 사업이 잘 되면 많이 나눠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절대 따라갈 수는 없는 구조인데 대신에 공기업은 명확한 사업이 딱 정해져 있고 여기는 사업을 자기네들이 확장을 해야 되고 신사업을 키워나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위험은 훨씬 많이 존재하겠지. 대신 여긴 좀 안정적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는 괜찮은 회사를 적당히 다니고 싶다 하면은 공기업이 나쁘지 않은데 나는 월급도 많이 받으면서 내가 좀 성과도 느끼고 복지후생도 우리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면은 사기업이 훨씬 좋은 것 같고 내가 우리 가족한테 돈보다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주고 이런 게 중요하다 하면은 공기업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업무량 자체는 공기업도 엄청 바쁜 부서는 진짜 바빠. 직접적으로 정부기관을 대해야 되고 그런 데는 오히려 사기업보다 조금 더 바쁜 부서도 있는데 공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의 돈을 주는 거잖아. 국가의 돈을 주는 개념인데 여기는 개인의 돈을 주는 거야. 내가 부리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사실 남의 돈 먹기 쉽지 않잖아. 이게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은 사기업은 한 1억 정도의 성과를 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공기업은 한 5천 원 정도의 성과를 내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너가 얘기한 그 퍼포먼스가 중시가 되느냐 절차가 중시되느냐가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네. 맞아. 사기업은 확실히 인센에 최소 곱절은 해야지만 그 인센을 받아가는 거고 그래도 느끼는 장점이 요약해서 얘기하면 워라벨이 확실히 훨씬 낫다는 건 것 그치. 같고 대체적으로는 워라벨이 잘 보장돼 있고 내 여가 시간을 누리기는 훨씬 괜찮다. 난 공기업을 가야 되나. 지금 하는 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하는 일은 품질 관련된 건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본사가 있고 본부들이 있거든. 본부가 제품들을 생산하는 사이트라고 보면 되는데 제지본부, 화폐본부, ID본부 이렇게 있거든. 제지본부에는 돈의 베이스가 되는 종이들, 돈이나 뭐 상품권이나 여권의 베이스가 되는 종이들을 만들고 화폐본부에서는 그 돈에다가 인쇄를 하는 거야. 그리고 화폐본부에서 뭐 주화도 만들고 우리 동전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메달 이런 것도 만들거든. 그런 것들을 하고 ID본부에서는 여권이랑 신분증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본부마다도 이제 품질 부서들이 있는데 이 품질 부서들에서 하는 것들을 직접 외부 기관에 대응을 하고 기술
기술 표준 같은 것들을 설정해주고 이런 것들이 본사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본사에서 품질 부서에서 동전이라든지 메달, 골드바 이런 것도 있거든. 그런 거나 주민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대기업 신분증이라든지 승무원증 이런 것도 만들거든. 그런 거에 대한 뭐 기술 표준을 제정 승인한다든지 외부 기관에서 VOC 같은 것들이 왔을 때 뭐 대응을 해주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지폐가 뭐 틀어져서 인쇄됐다. 그럼 이건 리젝을 하세요. 뭐 이런 지침을 주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야. 맞아. 실제로 막 화폐를 만드는 걸 보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는 거지. 거의 없진 않고 본사에는 사실 한 명당 이제 거의 본부를 각각 담당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그 본부를 담당하니까 그 본부에 가서 이제 협의하고 그런 일도 많으니까 공장을 직접 가보는 일도 많기는 해. 그러면 가서 직접 보고서 아 요거는 뭐 바꿔야 될 것 같다. 음. 갑의 위치에서 일을 하는 거구만. 갑의 위치인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나는 지금 사실 회사에서 다닌 기간으로 보면 갑은 아니잖아. 슈퍼 을이잖아. 아저씨들이 아주 뭐라고 어. 하면은 힘들지. 그치. 근데 보통은 이제 본부에 계시는 분들은 나보다 훨씬 더 오래 계셨고 훨씬 더 제품을 잘 아시는 분들이거든. 근데 그런 분들한테 나 같은 이제 풋내기가 지시를 내리고 이래야 되니까 되게 곤란해. 이게 제일 짜증나는 부분 중에 하나야. 이 아저씨들은 20년 동안 그 장비 맨날 만진 아저씨들인데 어떻게 따라가냐고 이거를. 그치. 그래서 내가 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시를 내려야 될 때도 있다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데 공부할 수 있는 한계도 분명해.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막 잘 알려주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 편이라서 어떻게 아름아름 하면서 또 하고 있지. 하루에 돈 한 어느 정도를 찍어내? 이게 되게 다른 게 제지본부에서 종이를 찍어내는 속도랑 화폐본부에서 화폐를 인쇄하는 속도가 되게 다르거든. 뭐가 더 빨라? 제지본부가 훨씬 빠른 게 제지본부는 전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 게 있어. 여기 5만원짜리 타타타타타 다 붙어 있거든. 이게 한 장에 돈이 28개가 들어있어. 28면부라고 하거든. 그래갖고 28개가 한 장인데 그 한 장이 제지본부에서는 하루에 몇십만 장 생산이 되거든.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대충 계산해 봤을 때는 그 제지본부에서만 하루에 거의 몇백억 정도만 찍어냈던 것 같아. 제지가 훨씬 더 빠르다 보면 이제 스루풋이 다르다는 거 아니야. 화폐랑 맞아. 제지랑. 그러면은 화폐 쪽에 장비가 훨씬 더 많을 것 같고 일정 양을 찍어낼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느꼈을 때 제지 기준으로 뭐 몇백억이면은 화폐도 결국은 장비가 많아서 몇백억까지 찍어내는 거 아닌가? 생산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제지에서 조금만 생산을 해도 화폐에서는 그게 훨씬 더 긴 기간을 생산할 물량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제지에는 화폐 말고도 다른 용지들을 많이 생산을 해. 그러다 보니까 조폐공사라고 하면은 종이의 집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 그래서 다들 돈을 많이 찍어내는 곳 이렇게 알고 있는데 화폐 사업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 다른 거가 훨씬 더 사업 비중이 커? 지금은 여권 사업이 제일 크고 화폐 사업은 뭐 한 30-40% 되나? 그 정도. 그래? 여권이 오히려 비중이 더 큰 거야. 특히 지금 코로나 이후로 여권 발급량이 엄청 많이 늘어가지고 여권은 진짜 정말 많이 생산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잠깐 궁금한 게 여권 생산량이 많아지잖아. 그럼 예를 들어 여권을 1년에 100개 만들던 거를 1000개를 만들어. 그러면 인센이 달라져 혹시?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똑같은 거야? 근데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게 현장 근무 같은 경우에는 8시간 일하다가 여권 발급량이 많아져서 12시간 일하게 됐어. 그러면 그 4시간에 대해서는 야근 수당이 나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더 일한 거에 대해서 보상은 나오는데 발급량이 많아졌다고 해서 전체적인 성과가 늘어나진 않지. 그냥 돈을 다루고 굉장히 좀 중요한 걸 다루니까 그 보안 규정이 좀 빡시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 보안 규정이 뭐가 있어? 일단은 설계 도면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거든. 예를 들면은 신사임당의 도안의 원본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정보 같은 측면에서 본사에서는 그런 걸 제일 중요하게 다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업에서 일할 때는 사실 망간 구분이 그래도 조금 약간 모호하게 여기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유로웠던 것 같아. 망간이 뭐 인트라넷을 얘기하는 거야? 인터넷에. 그래서 회사 PC에도 어떻게 좀 하면은 뭐 카톡도 깔 수 있고 이랬던 것 같아. 근데 여기에는 완전히 구분이 돼가지고 파일을 이동할 때는 무조건 결제를 받아요. 파일 이동해서 메일 보내는 것도 안 돼? 메일을 여기서 여기 보내는 게 아예 안 돼. 내부망이 있고 외부망이 있는데 내부망은 완전히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아예 메일도 일로 보낼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조폐공사에서 다른 뭐 어디 사기업이나 어디로 메일로는 보낼 수 자체가 없다고? 그걸 메일을 보내려면은 그 외부망이라는 데가 따로 있거든. 여기서 웹메일이라고 따로 메일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메일을 통해서 글은 쓸 수 있지. 근데 뭐 파일을 보내야 되면은 결제를 받아서 파일을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 돼. 막시네. 그래서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 그런 것들이. 그리고 본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규정이 빡센데 일단은 출근할 때 환복을 다 해야 돼. 옷을 갈아입어? 출근하자마자 정문 앞에 환복실이 있거든. 그 환복실에서 옷을 다 갈아입고 투명백이 있거든. 조폐공사라고 적혀있는 그 투명백에 내 소지품을 거기에 다 넣어서 그걸 들고 와야 돼. 내가 개인적으로 들고 온 물건들은 다 투명백에 넣거나 아니면은 그 환복장에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지. 아니 그러면은 태블릿
태블릿 같은 거 갖고 들어가는 건 안 되는 건가? 태블릿도 들고 다니려면 승인을 받아야 돼. 카메라 같은 걸로 뭐 이렇게 찍을 수도 있으니까. 그치. 핸드폰도 사실 들고 다니니까 카메라를 뭐 찍을 수는 있는데 그 정보를 뭐 어떻게 활용하거나 이럴 때는 승인을 받거나 이런 게 원래는 원칙이지. 투명 가방이가 예전에 미국에서 야구장 들어갈 때 그렇게 해갖고 가야 되거든. 아, 진짜? 총이라는 게 있으니까. 나는 그때도 야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데 이거 빡시네. 이렇게 규정이 해도 돈을 찍어내잖아. 그러면 사실 나는 사람이니까 한 장 슈킹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 돈이 없어지거나 하거나 그런 일 들어본 거 없어? 있는데 정말 웃긴 게 대구에서는 고액권을 찍고 있고 예전에 옥천이라는 데도 본부가 하나 있었어. 옥천어부 거기 거기 본부가 있었는데 거기 본부에서 1,000원권을 찍어냈었어. 근데 1,000원권을 들고 나가려다가 걸린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슈킹한 거야? 근데 그 사실 1,000원권 아무리 많이 해봤자 얼마 되겠어. 아니 5만 원짜리로 하지 좀. 그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그분이 이제 그 사실이 확인되자마자 이제 바로 해고 처리되어버렸고 했는데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쉽지가 않은 게 매 공정마다 개수가 이루어지거든. 화폐본부 같은 경우에는 찍어냈는 데만 해도 뭐 거의 7가지 공정 뭐 이렇게 있거든. 근데 그 공정이 하나가 끝날 때마다 여기서 아웃풋이 완벽하게 개수가 돼서 그 다음 공정에 들어갈 때 새로 또 개수가 돼.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 거랑 여기가 들어간 거랑 완벽히 일치가 돼야 되지. 이게 한 장이라도 어긋나면은 바로 아무도 퇴근 못해. 그 공정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아니 뭐 누가 슈킹하지 않아도 기계가 오류 난 걸 수도 있잖아. 그러면 기계에서 그걸 잡아 끄집어내서 무조건 어떻게든 확인을 해야 돼. 기계에 먹혀 있다든지.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00장 찍어내야 되는데 99장밖에 기계는 안 나왔어 진짜. 실제로 아니 어디 뭐 껴 있는 거는 아니고 그럴 수도 있잖아. 이런 거 어떻게 돼? 쉽게 생각하면은 군대에서 탄피라고 생각하면 돼. 뭐 만들어라도 내야 되는 거네요. 맞아. 정확하게 이해가 되네. 그리고 이게 실제로는 완전히 뭐 산산조각 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건 이제 뭐 증빙 자료라든지 뭐 사진 찍어서 확보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서는 거의 뭐 기계에 끼어 있다든지 이런 소설 형태가 아니고 거의 전지 형태로 일단 공정이 다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 큰 종이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뭐 아예 찾기 힘들고 그러지는 않게 되거든. 최근에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예전에도 개수가 안 맞아서 뭐 일단은 개수가 안 맞으면은 본부가 봉쇄가 된대. 그냥 막아버리는 거야? 그 경찰인가? 경찰인지 군대인지 출동을 하고 그리고 한 명 한 명 검사를 받고 이제 퇴근을 할 수 있대. 그러고 나서 인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작업장은 완벽히 이제 봉쇄가 돼 있는 거고. 그럼 고안해를 어떻게든 또 찾아낸다는 거구나.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금속은 이렇게 탐지기로 이렇게 되잖아. 돈도 이런 탐지기가 있어? 아니 없지. 그냥 주머니 다 뒤지는 거야? 그치. RFID나 이런 게 심겨 있으면 사실 뭐 띡 찍으면 딱 나오잖아. 근데 돈은 사실 종이다 보니까 위에다가 심을 수가 없는 거고 이게 엄청 얇잖아. 뭐 마이크로미터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탐지로 확인하는 거는 없어. 뭐 쌍팔년도도 아니고 다 뒤져야 되는 거네. 진짜로 매뉴얼로. 은행도 비슷하다고 들었는 게 은행도 뭐 시제 관리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담당하는 금액이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자기 돈을 채워넣어 탐지해가지고 이제 퇴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 그래서 돈과 관련된 거는 정말 철저하게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거를 진짜 회사에서 많이 느끼고 있어. 야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근데 나는 그런 줄 알았어. 이게 뭔가 탐지하는 기구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빤스 안에 넣었으면 막 빤스도 벗어. 그리고 좀 결정적인 게 우리 회사에서 최종 아웃풋은 실제 돈이 아니야. 여기에서는 형태는 완전히 돈이거든. 근데 이게 한국은행으로 넘어간 뒤에 한국은행에서 돈을 뿌리는 거거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거를 실제로 자기네들이 내보낼 때 발급 번호를 붙이거든. 그 발급 번호가 돈에 나와 있어야지 그게 실제 돈인 거거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나온 거에는 그 발급 번호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뭐 시장이나 이런 데서 쓰면 당연히 먹히겠지. 근데 결국은 적발이 될 거야. 발급 번호가 없는 게 막 유통이 되다 보면은 은행에서 결국은 걸리거든. 그러니까 새벽 가도 그냥 뭐 시장에서는 쓸 수 있겠지만. 그치. 그냥 뭐 큰 뭔가 부를 측정할 수는 없는 거지. 해봤자 그냥 좀. 그리고 괜히 따가 잘못 걸리면 이제 회사 생활 끝나버리는 그런 거지. 그리고 조폐공사가 공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제조 공기업이잖아. 맞아. 그 제조를 하기 위해서 한은에서 오더를 줘야지만 이제 찍는 거잖아. 그러면 한은의 스탠스나 이런 거에 따라서 워라밸이 좀 많이 좌우되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게 우리가 은행권 사업 비중이 많지 않다고 했잖아. 그게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 적진 않았는데 지금은 은행권 발급량이 되게 적어졌거든. 5만원권, 만원권, 5천원권, 1,000원권
이렇게 있으면은 전체적인 액수가 비슷하려면은 1,000원권을 엄청 많이 찍어내야 되잖아. 소액들을 실제로 많이 쓰니까. 근데 이제 점점 좀 현금 없는 사회 이런 거를 많이 추진하고 사람들도 카드를 많이 쓰고 이러니까 10,000원권, 5,000원권, 1,000원권은 정말 많이 안 쓴다고 느끼고 있어. 생산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거든.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거의 50,000원권을 생산을 많이 하고 있어. 그래, 어. 그 결혼식 부주할 때나 사실 현금 맞아. 쓰지. 현금은 이제 사실 상징적인 의미로 주는 게 되게 많아졌거든. 실제로 지급 결제 수단이라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도 이게 발급량을 연간 연초에 딱 정해주는데 실제로 50,000원권이 얼마나 돈이 돌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사업량들을 조금씩 변경을 해주거든. 그럼 우리는 연중에 사업량이 예상치보다 좀 줄 수도 있는 거고 조금씩 늘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 외적인 사업들을 또 많이 하니까 은행권이 많이 바쁠 때는 은행권에 사람이 많이 투입이 됐다가 여권이 바쁠 때는 여권으로 많이 이제 투입이 돼서 여기저기 이렇게 투입을 하면서 좀 유연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까 얘기했던 부서 순환이 잘 된다는 게 음. 약간 요것도 연결이 되는 거구나. 맞아, 맞아. 결국은. 대전에서 일을 하잖아. 원래는 대구였었고 집은. 대전에 대한 이미지가 다들 노잼 도시가 좀 있잖아. 처음에 뭔가 대전으로 온다고 했을 때 약간 나 대전 괜찮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 아까 말했듯이 첫 직장이 청주였거든. 청주가 또 대전이랑 같은 이제 충청권이니까 오히려 청주보다는 대전이 좀 더 친근했던 게 내 동생이 대전에서 대학교를 나왔거든. 그러니까 예전부터 저 대전 올 일이 몇 번씩 있었어. 그리고 사촌 동생 가족이 아예 대전에 살고 있어가지고 대전을 오더라도 뭐 그렇게 외롭진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 뭐 거기에 좀 덧붙이면은 조용하면서 있을 거는 적당히 있는, 서울 살던 사람들은 이런 걸 되게 불편하게 느끼는데 광역시 살던 사람들은 딱 이 정도가 좋아.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지 않고 어. 적절하게. 약간 적당한 여유를 느끼면서 그래도 뭐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은 뭐 다 있고 백화점 있고 이 정도. 그래서 나는 대전 뭐 나쁘지 않네 딱 이렇게 느끼고 왔어가지고 처음에 뭐 노잼도시 했을 때도 그냥 어차피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대전이었을 때는 서울 가기도 편하고 대구 가기도 편하고 강원도 놀러 가도 비슷하고 전라도 저 땅끝 마을 가도 비슷하고 이러니까 주말에 놀러 다니기 나쁘지 않은데 어딜 가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괜찮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어. 진짜 생각을 해보면 대전이 사실 센터는 센터야. 어디 가나 걸리는 시간이 비슷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괜찮게 느껴진 거구나. 경부선이든 호남선이든 다 결국은 대전을 거치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뭐 어디를 가도 기차를 타고 다니기도 편하고 차를 가지고 가도 그렇게 멀진 않고 이러니까. 대학원을 왔잖아. 맞아. 시간을 돌릴 수 있어. 만약에 돌아간다면은 결정을 어떻게 할 것 같아?